이 볼록 튀어나온 곳이 다른 사진으로 보면 어디냐면요.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 부분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모양을 갖게 되었느냐? 그 내용을 알려면요. 여기가 볼록 튀어나온 이유를 알려면 우선 알아야 될 것이요. 이 각도입니다. 이 각도가 비스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쪽으로 밀고 들어온 니은자 물체의 각도가 딱 90도였기 때문에 또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어떻게 밀고 들어온 물체가 90도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 그것은 재본 적도 없고 제가 물체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일반 상식으로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전 세계에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물체 중에서 앞부분이 90도가 아니고 다른 각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 시대에는 거의 없습니다. 수중에서 천안함을 가격할 수 있는 물체는 다 알다시피 잠수함밖에 없습니다. 잠수함의 앞부분에는 각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 그 각도는 90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90도죠. 밀고 들어오는 물체가 달려오면서 앞으로 들이받을 때 그 앞부분에 각도가 있는데 잠수함에는 90도밖에는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잠수함 이렇게 해서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자, 접근하는 물체가 90도의 각도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하는데 측면으로만 이 물체가 측면으로만 이렇게 접근을 하면 여기만 철판이 평평해지겠죠. 그러면 아랫부분이 평평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안함의 가스터빈실 철판은 옆과 바닥이 동시에 평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니은자 모양의 물체가 접근할 때는 한 방향에서만 접근한 게 아닙니다. 옆에서만 접근했다 그러면 옆에만 평평해지고 이쪽에선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바닥이 평평해지지 않고요. 이렇게 접근을 이 방향으로만 접근을 했다 그러면 아래는 평평해져도 옆이 평평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니은자 모양의 물체는 45도 방향으로 다가와야만 측면과 바닥을 동시에 납작하게 평평하게 펼쳐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겠죠? 어느 한쪽으로만 다가온다면 두 방향을 동시에 납작하게 만들 수 없으므로 45도 각도 혹은 45도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만 45도와 비슷한 각도로 접근해야만 측면과 바닥을 동시에 납작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게 기본으로 이해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쪽 부분의 철판이 뾰족 솟아나오게 되는 데에는 과연 90도라는 이 충돌체의 각이 90도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궁금한 일입니다. 과연 이것과 이 90도에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이게 90도여야만 여기가 뾰족하게 튀어나올까요? 자, 다시 이 사진을 보면요. 가스터빈실 사진을 보면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쭉 올라간 철판이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간 가스터빈의 받침대가 옆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왔죠.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서는 옆으로 이만큼 튀어나왔는데 그 위에 베이스가 옆으로 조금 더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체가 접근을 해서 여기를 충격을 해서 이 철판을 납작하게 만들면서 이 부분을 잘라냈는데 가스터빈실 베이스의 요 날카로운 부분에 철판을 압착시키면서 잘라낸 겁니다. 그러면 그 물체는 이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고 비스듬하게 접근했다는 겁니다. 비스듬하게. 이 윗부분이 튀어나온 만큼 각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충격할 때 수직으로 충돌한 게 아니라 요 나온 가스터빈실 베이스의 날카로운 부분에 닿는 부분 때문에 아랫부분보다 윗부분이 더 튀어나와서 그만큼 기울어진 상태로 충돌을 한 겁니다. 그리고 쭉 미끄러져 갔죠. 이 각도의 양만큼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적용이 되죠? 이렇게 수직으로 충돌을 했다면 바닥도 수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충돌을 했다면 90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역시 90도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여기가 이만큼 튀어나오지 않았다면 기울어져서 충돌을 안 하고 똑바로 충돌을 했겠죠. 그런데 튀어나온 것 때문에 기울어져서 충돌을 했으므로 바닥 부분도 이만큼 기울어져서 안으로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90도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90도의 직사각형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45도 각도로 달려와서 충돌을 하는데 이 부분을 비스듬하게 충돌을 했으므로, 그죠? 비스듬하게 충돌을 했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평으로 이렇게
이렇게 충돌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충돌했는데 90도를 유지해야 되므로 이렇게 충돌해야 되는 겁니다. 안쪽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죠. 90도를 유지하려니까. 이게 90도를 유지하려면 이 부분의 공간만큼 이 부분도 요 부분 기울어진 공간의 만큼 요 부분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맞습니다. 90도짜리 물체가 충돌을 했는데 여기 튀어나온 요 부분 때문에 여기도 그만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철판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기울기는 이거보다 조금 덜 합니다만 이렇게 평평하게 성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체가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철판들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이 아래 요 철판과 요 철판과 이 부분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죠? 일단 이 철판이 여기서 이만큼은 잘라지고 이 철판이 위로 붙어서 이렇게 올라붙으면서 잘라지겠죠. 이렇게 잘라집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 철판은 이렇게 동그란 모습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쪽은 어떨까요? 이쪽은 철판이 끊어질 수는 없으니까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리고 미는 힘이 이쪽 측면에서 위로 작용한 것은 전체가 들어 올려질 것이고 측면에서 작용할 때는 이쪽 철판이 뒤로 좀 밀릴 것이므로 여기가 이렇게 숙여지는 겁니다. 여기가 접혀지는 거죠. 이렇게 접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의 기울기는 이거보다 조금 약하지만 이렇게 똑바로 좀 서 있고 좀 누워 있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기본적으로 형태는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형태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 모양. 이해가 되시죠? 90도로 들이받았는데 요 아랫부분이, 이 아래쪽에 지금 숨겨져 있는 그 가스터빈실 그 베이스가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좀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 튀어나온 부분만큼 기울기가 사실은 이렇게 기울어졌고 그 기울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하게 들어왔으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야 될 것이 이쪽 기울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파고들어서 이쪽을 넘지 못하고 미끄러져서 쭉 들어오는 바람에 이 안쪽이 움푹 들어가고 이곳은 그 큰 가스터빈실 바닥 철판의 힘 때문에 이곳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 기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구부러지지 못하고 이 성형되는 철판 따라서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지금 가스터빈실 받침대에 튼튼한 그 받침대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서 이 90도 각을 가진 물체가 45도 방향으로 다가와서 충돌을 하면 딱 요렇게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모양을 요렇게요. 딱 요렇게 갖추겠죠?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는 접근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 모양이 여기밖에 없었다면, 튀어나오지 않았다면 직각으로 이렇게 충돌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닥도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성형이 되었겠죠. 하지만 여기 튀어나온 가스터빈의 베이스가 옆으로 튀어나오는 바람에 이 부분의 철판이 비스듬하게 성형이 되고 충돌체도 비스듬하게 충돌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90도의 양을 가지므로 여기도 90도의 양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바람에 이 바닥 철판은 여기에 이렇게 이 모양과 같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평평하게 펴지게 되고, 이 부분에 남는 철판은 따라서 이렇게 휘어지게 되고, 이 끝부분은 튼튼한 받침대 쇠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충격이 45도 방향에서 오면 이쪽에서도 미는 힘이 있기 때문에 철판이 이렇게 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뾰족한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원리를 그렇게 따져보면 이 가운데에 불쑥 솟아오른 것이 용골도 아니면서 뾰족하게 솟아오른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용골은 여기에 있지만 납작하게 누르는 힘에 의해서 이쪽이 볼록 올라왔던 게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평평하게 펴지게 되고, 그 펴지는 량의 물체의 길이가 여기를 넘지 않음으로써 이 부분만 닿고 지나감으로써 이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현상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도 말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어떤 물체가 가스터빈실 바닥의 철판을 밀착을 해서 평평하게 폈다는 것, 그 바닥도 평평하게 폈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평평하게 펴려면 옆이나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45도 각도로 와서 옆과 바닥을 동시에 충돌해야 된다는 것. 이 받침대와 이 베이스가 아래보다 위가 튀어나와서 수직으로 충돌을 못하고 옆으로 비껴서 비스듬히 충돌을 했기 때문에 이 바닥도 수평으로 충돌을 못하고 이 비스듬한 거에 따라서 90도를 맞춰서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파고들었다는 것.
예, 그래서 요 끝부분이 이 쇠의 튼튼함 때문에 철판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가 V로 역-V자로 이렇게 놓고 보면 V자 형상으로 예, 꺾여서 밑으로 볼록 이 부분이 마치 용골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었다는 것. 예.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여기서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45도 방향으로 와서 옆과 밑부분의 철판을 납작하게 한 것이 옳은 판단이지만 이 충돌을 한 후에 뒤로 쭉 밀려갔다는 그 사실은 옆과 바닥의 중간 각도인 45도 상향으로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천안함의 진행 방향과 반대되는 편에서, 즉 어떤 물체가 충돌해서 뒤편으로 미끄러져 가려면 충돌 방향도 미끄러지는 방향에서 왔다는 거죠.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앞이 동그란 물체가 있는데요. 이 물체에 어떤 물체가 충돌을 합니다. 90도의 각도를 가진 물체가 충돌을 하는데 이 부분과 이 아랫부분, 옆과 아래를 동시에 납작하게 만들려면 옆에서 45도 각도로 충돌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달려들어도 안 되고 아래쪽에서만 달려들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충돌을 순수하게 이렇게 충돌을 했을 경우 45도 각도로만 이렇게 충돌을 했을 경우 뒤로 밀려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45도로 각도로 충돌을 하면서 이 부분과 아랫부분을 동시에 납작하게 하면서 뒤로 밀리려면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충돌하는 이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45도 방향뿐만이 아니라 충돌하는 앞각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론이고요. 이쪽 방향으로 흐르려면 방향도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 속에서 45도에서 접근하는 각과 앞에서 뒤쪽으로 흐르는 각을 합친 이런 각. 이 각은 두 가지가 섞여 있죠. 앞쪽에서 뒤로 충돌하는 각,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45도로 충돌하는 각이 합산된 이 각으로 충돌해야만 옆과 바닥을 동시에 납작하게 하고 충돌 후에 흐르는 것도 뒤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쌍 45도 각도가 두 개라는 거죠. 앞방향에서 간다는 의미의 45도를 아래 측면에서 충돌한다는 거에 45도. 그래서 합산으로 또한 45도. 이런 식으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렇게 동그란 원형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측면과 바닥을
동시에 편평하게 만들려면 수평으로 옆쪽에서 수평으로 충돌하면 옆면만 납작해지고 아래쪽에서 90도로 충돌하면 역시 그것은 바닥만 납작해집니다. 그래서 90도의 각도를 가진 물체가 접근하면 이런 식으로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데, 바로 각도를 좀 달리하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좀 이렇게 그려 놓겠습니다. 옆에서 화면을 이렇게 돌리면,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화면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돌리면 일자로 보이죠? 이런 현상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45도로 접근했는데 이렇게 돌리면 일자로 보이는 현상. 예. 이렇게 접근해야 측면과 바닥이 동시에 납작해집니다. 그런데 이 충돌체가 충돌을 하고서 옆으로 미끄러져 나갔으므로 그 충돌 방향은 또한 앞쪽이 맞습니다. 앞에서 충돌하는 성질도 가져야만 이렇게 두 군데 면을 납작하게 하고도 뒤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두 개가 공존하려면 이렇게 이 각도와 이 각도의 중간 각도인 이 각도로 가서 충돌을 하면 옆에 측면도 납작하게 만들고 아래쪽 측면도 납작하게 만들고 그렇게 납작하게 만들면서 뒤편으로 철판을 납작하게 성형시키면서 긁고 쭉 밀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각도 45도가 두 개인 각도를 복합된 각도를 인지하고 있어야 이 사실을 알고 이 물체를 바라볼 때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없어집니다. 천안함 사고 자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옆만 측면한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앞만 측면한 것도 아니고 두 개를 동시에 부딪혔으면서 동시에 납작하게 만들었으면서 그 납작하게 성형한 물체가 뒤로 또한 흘렀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방향에서 접근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한 가지만 대답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모두를 만족하는 하나의 방향이 존재하느냐 할 때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들이받은 것은 옆쪽도 아니고 아래쪽도 아닌 45도였지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면 이게 아래에서 위로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옆이고 45도 각도입니다. 45도 각도에서 충돌하는 것이고 뒤로 흘러가려면 앞쪽에서 와야 하기 때문에 이 방향과 이 방향을 둘을 섞으면 앞에서 오는 것도 되고 옆에서 충돌하는 것도 되고 옆과 바닥의 중간인 45도에서 충돌하는 것도 되는 이 각으로 충돌해서 옆면과 바닥과 흐름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충돌체인 이 니은자 물체는 정말 UFO 같은 물체입니다. 대단하죠. 이런 조건에 조금이라도 달라졌으면 천안함은 두동강이 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을 다 맞춘 겁니다. 천안함 분석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게 바로 시작부터 이겁니다. 이게
첫 충돌 지점이 이 두 부분에서 빠방 빠방 그리고 쭉 밀려갔으니까 어떻게 이런 각도를 잡아서 어떻게 이런 파괴를 일으킬까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이 아닙니다. 설이 아니라 실제 드러난 파괴의 모습을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입니다. 실제 벌어진 사고입니다. 충돌 현장을 설명한 겁니다. 실제 일어난 설명. 제가 설명한 측면 바닥의 45도 그리고 앞에서 오는 45도를 합친 이 각. 이 각이 아니면 이게 해설이 안 됩니다. 즉, 이 각으로 90도의 물체가 이 각으로 접근해서 여기를 충돌하면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유일하게 풀리는 키 열쇠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라는 뜻입니다.